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항상 남들보다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의 평범함이 특별하고 부러운 게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 말이죠. 가족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누리는 따뜻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조금 늦게 어른이 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하고 느꼈던 그 일을 말입니다. 저는 삼남매 가운데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빠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중국집을 운영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름보다 중국집 큰딸이라고 불렀고, 가끔은 제가 길을 지나다니면 어른들이 너희 아버지 오늘도 불 켜놓고 바쁘시더라 하고 웃으며 말을 걸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식당을 연 건 제가 돌도 지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손님이라곤 바로 앞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동네 주민 몇 명뿐이었지만 한두 번 찾아오던 사람들이 단골이 되고 단골이 지인을 데려오면서 가게는 조금씩 자리 잡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으로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아빠는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자마자 그곳을 나와 바로 일터로 향해야 했어요. 그때 아빠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몸 쓰는 일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아빠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중국집 주방이었답니다. 처음엔 요리와는 거리가 먼 잡일만 맡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를 씻고 양파를 까서 남김없이 썰어내고 그릇에 굳어있는 기름때를 긁어내는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요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 다 꺼진 주방에서 남은 채소로 칼질 연습을 하고 빈 웍을 손에 쥐고 흔드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몸으로 익히고 보고 따라하고 열심히 실수하면서 배웠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을 버티자 사장님도 아빠의 손을 믿기 시작했고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정식으로 주방의 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는 그게 직업 이상의 의미였다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함께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쯤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말로는 아빠가 겉으로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속은 늘 따뜻한 사람 같았다고 해요. 아빠는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 더 깊이 책임지려고 했고 그래서 결혼도 빨리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결혼으로 정신없이 바쁘던 시기를 지나 제가 태어날 무렵 아빠는 오래 품어온 꿈이던 자신의 가게를 열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부모님은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아야, 너희 아빠는 쉬는 날이라는 게 없었어. 새벽에 가게 문 열고 밤늦게 닫고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었지.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안 그래요, 정아 아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것처럼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희 엄마와 아이들은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버텼던 것 같아. 아빠의 하루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슬그머니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빠는 잠깐 놀라다가도 금세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 하고 말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이면 새벽녘에 일어나 아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라도 도와드리고 싶었고 잠깐이라도 아빠가 의자에 앉아 쉬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이런 데 오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말했지만 그 말과 달리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마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저도 모르게 일찍 눈이 떠져서
아빠가 오픈 준비를 하는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막 일을 시작하던 아빠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어? 정아야, 웬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학교는? 아빠, 오늘 수업 없는 날이라서 와봤어요. 이따가 재료 들어오죠? 그거 제가 받아서 정리할게요. 그럴래? 오늘은 많이 안 시켜서 별로 힘들진 않을 거다. 그럼 부탁하마. 저는 뒷문 쪽으로 나가서 재료를 배달하는 식자재 도매상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트럭 한 대가 멈추었고 한 남자가 싣고 온 재료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익숙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우현? 우연이 맞지? 맞는데 누구? 우연아, 나 몰라보겠어? 나 정아야, 정아. 아, 이정아? 3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었던 그 정아? 응, 이제 기억나나 보네. 와, 세상 좁다고 하더니 우연히 너 잘 지냈어? 주방 쪽이 소란스러웠는지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정아야, 뭘 하는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 아빠, 저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여기 재료 배달해주는 사람이랑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동창? 아, 김군 말하는 거야? 둘이 동창이었어? 안 그래도 김군 볼 때마다 정아 너랑 나이가 비슷하다 싶긴 했는데 동창이었다니 세상 좁다는 말이 딱 맞구나. 김군이 어린데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아빠는 동창인 우현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말로는 한 1년 반 전부터 우연이가 아빠가 거래하는 채소 도매상에서 배달을 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리지만 일도 잘하고 예의도 발라서 아빠 역시 우연이를 건실한 청년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연이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밝고 친절한 데다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우연이를 만난 그날 이후 가끔 제가 아빠를 도와 아침 일찍부터 나가는 날에는 동창 우현이를 만나게 됐어요. 우현이는 어릴 때도 그랬듯이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제가 무거운 걸 옮기고 있으면 달려와 도와주곤 했죠. 정아야, 그거 무거우니까 그냥 둬. 내가 박스 다 내리고 안으로 옮겨둘게. 아니야, 괜찮아.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뭘. 그리고 너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부터 일찍 나와서 여유 있어. 괜찮아. 그래? 그럼 이거 옮기고 잠깐 나 보고 가. 너 아침 아직 안 먹었지? 내가 마실 거랑 간식 좀 챙겨줄게. 어릴 때 기억으로는 우현이는 저희 아빠처럼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현이를 잘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우현아, 넌 그럼 대학은 안 간 거야? 응, 보육원 나와서 바로 일 시작했어. 정아 너는 대학생이지? 근데 이렇게 사장님 도와주면 안 힘들어? 아침에 잠깐 나오는 건데 뭐. 힘들긴 네가 힘들겠다. 밥 잘 챙겨 먹고 이래. 그리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연락처나 알고 지내자. 저는 우연히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가끔 아빠의 가게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라 그런지 금방 다시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반이 됐을 무렵부터는 취업 준비로 바빠서 식당에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 일을 도우며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봐서 그런지 저는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고 싶었고 되도록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빠 역시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아빠는 별다른 욕심은 없다. 회사 들어가서 일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걸로 됐어. 아빠는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다만 아빠처럼 외로운 사람보다는 식구 많은 집에 가서 북적거리면서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더라. 아빠는 부모님도 일가 친척도 없었기에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 같은 날은 더욱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식들은 식구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족이 많은 모습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운 좋게 꽤 이름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첫 직장이라는 설렘도 컸고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밤 늦게까지 일하며 버텼습니다. 문제는 입사 1년쯤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상사는 저를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모욕을 주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했던 부분은 사실 본인이 지시했던 내용이었고 회의 중에도 일부러 곤란한 질문만 집요하게 해댔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승진을 하려고 상사한테 들이댔다더라. 성격이 예민해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더라. 근거도 이유도 없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말 앞에서 쉽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던 동기들도 어느 순간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회의실에서 제 옆자리를 피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엔 억울했고 그 다음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그만둘 수는 없었기에 버티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몸이 먼저 무너지더군요.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잤고 출근길 지하철만 타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고 표정도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정아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네가 말을 안 해서 잘 해결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네 얼굴이 어떤지 알고는 있는 거냐? 그 좋던 얼굴이 반쪽이 다 됐어. 아빠, 그게 걱정하실 일 없어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정아야, 내가 네 아빠야. 태어났을 때부터 봐온 너를 모르겠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 그러지 말고 말해봐라.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빠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눈빛만 봐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아신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도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나중에는 목소리가 떨려서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더니 한참 후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 너 회사 그만둬라. 아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만두기엔. 정아야, 그 회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민을 하고 있어? 사람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데서 어떻게 일을 하니? 괜히 더 고생하지 말고 관둬. 너 혹시 돈 때문에 그러냐?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아야, 아빠 아직 우리 식구 먹여 살릴 능력 된다. 그러니까 월급 때문에 네가 망설이고 있는 거라면 회사에 더욱 미련두지 마라. 단호하게 말하는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를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깨달았고 며칠 뒤 결국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사표를 내면서 손은 떨렸지만 그래도 아빠가 제 뒤에서 잡아준 손이 느껴지는 것처럼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퇴사한 이후 저는 다른 직장도 구하지 않고 한동안 꼼짝없이 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빠 역시도 그동안 망가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만 전념하라고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집에서 쉬다가 아빠의 중국집에 나가서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처럼 서빙도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도 하고 아침 일찍 나가 재료를 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매상에서 일하는 동창 우현이를 예전보다 더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우현이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하는 동안
계속 아빠의 가게와 거래하는 식자재 도매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회사 다니느라 우연히 얼굴도 못 봤었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괜히 더 반갑더라고요. 우연아, 얼굴 보는 건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그러게, 나야 뭐 잘 지냈지. 근데 정아 너는 이 시간에 웬일이야? 회사 가야 하지 않아? 아, 그게 우연아, 나 얼마 전에 회사 관뒀어. 계속 집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빠 도와드리려고 나온 거야. 그랬구나. 근데 갑자기 회사는 왜 그만뒀어? 예전에 사장님이 너 그 회사 합격했다고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우연히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동안 그는 조금도 딴 생각하지 않고 제 얼굴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 정아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상사가 대체 뭐라고? 왜 그렇게까지 참았던 거야? 남들이 다 들어가고 싶은 회사면 뭐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별론데 너 잘 나왔어. 우연아, 고맙다. 네가 그렇게 대신 화내주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느낌이었죠. 우현이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아야, 그 회사 관두길 잘했어. 분명히 너는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어. 아, 안 되겠다. 내가 너 퇴사 기념으로 밥 한번 쏠게. 괜찮지? 정말? 나는 이제 백수니까 아무 때나 괜찮긴 한데 우연히 네가 바쁜 거 아니야? 바빠도 친구한테 밥 한번 못 사겠냐? 내가 시간 내면 되지. 다시 연락할게. 그날 저녁 우연이에게서 연락이 왔고 우리는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곧 주말이 되었고 저희는 오래 만나온 친구처럼 편하게 앉아 식사도 하고 술도 몇 잔 기울였습니다. 우현이는 제 얘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풀어놓고 나니 그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저만 계속 말한 것 같아 조금 미안해졌습니다. 근데 우연아,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한 것 같네. 너는?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맨날 아빠 식당에서만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할 기회도 없었잖아. 나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너 예전에 보육원에서 자랐던 거 내가 알고 있긴 한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계속 거기서 지냈던 거야? 응, 보육원에서 살다가 자립할 나이가 되자마자 바로 나왔어. 처음엔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운이 좋았는지 식자재 도매상에 바로 들어가게 됐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너희 아버지, 이사장님도 만났고 우연히는 말투는 담담했지만 오히려 담담한 말투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텼을지 느껴졌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연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거야? 보육원 나오고 혹시 찾아본 적은 없어? 정아야, 나는 부모님 안 찾을 거야. 왜? 그립거나 보고 싶지 않아? 응, 정말 안 보고 싶어. 내가 부모님에 대해 갖고 있는 건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 나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사람도 아버지였어. 정확히 말하면 날 버리고 간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현이는 항상 밝고 다정했기에 그 뒤에 이런 상처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아야, 아버지가 날 버린 뒤 나는 보육원에도 적응 못했어. 또래 아이들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외롭게 지내야 했지.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런 줄도 모르고 괜히 물어봤다. 정말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지. 나를 낳고 버린 아버지. 그 사람이 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괴롭힘 당할 일도 외롭게 자랄 일도 없었을 거야.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스며있는 아픔은 쉽게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우현이가 보여주던 밝음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라는 걸 깨달았죠. 우현이는 술이 몇 잔 들어가서 그랬는지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를 참 좋은 분이라고 했죠. 정아야, 이 사장님 말이야. 너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셔. 너도 알지? 우리 아빠? 맞아. 내가 회사에서 일 있는 거 알자마자 당장 그만두라고 한 것도 우리 아빠야. 돈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관두라고. 내가 직장을 다시 못 구해도 먹여 살릴 수 있다면서 그만두라고 하시더라. 나도 이 사장님 같은 분이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둔 정아, 네가 참 부럽다. 우연아, 너희 친아버지 말이야. 정말 찾아볼 생각 없어? 응, 없어. 이제와 날 버린 사람 찾아봤자 뭐 하겠어. 진심으로 이제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 평소에 우현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말투와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갑자기 냉정하게 아버지라는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을 때 잠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눌려왔던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체념 같은 것이 묻어나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누구에게나 아버지라는 존재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픈 점을 알게 되고 난 뒤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아빠 식당에서만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밖에서 밥도 먹고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만남이 잦아질수록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가까워졌습니다. 특별한 계기나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고 그게 점점 더 큰 감정으로 이어진 거죠.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지낸 시간도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우현이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과라면 안정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우현이 역시 저와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선뜻 그 말을 꺼내지는 못하는 듯 했어요. 아마도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그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가족에게도 정식으로 소개시키고 싶었습니다. 우연아, 있잖아. 우리 가족들한테 너 소개해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우리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이가 어떤지 모르잖아. 정아야,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말이야. 너는 괜찮겠어? 괜찮겠냐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뭐가? 우현이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마치 무언가 큰 결정을 하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아야, 너도 알잖아. 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 난 부모도 없고 보육원에서 자랐고 대학도 못 갔고 너에 비하면 내가 너무 부족해. 야, 김우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1년 넘게 만났는데 그걸 지금 와서 걱정한다고? 조건 따져서 만났으면 애초에 안 만났지. 그리고 네가 뭐가 부족해? 부모 없이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 그게 오히려 대단한 거지. 너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도 너희 가족은 다를 수도 있어. 주변에 보면 다들 안정적인 집안, 부모 있는 사람과 인연 맺길 바라잖아. 너희 부모님도 그러실 거야. 우연아, 넌 아직 한 번도 우리 가족을 제대로 본 적 없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단정지어? 우리 식구들 그런 사람들 아니야. 무엇보다 아빠는 널 오래전부터 봐왔고 사람 좋다고 하셨잖아. 걱정하지 마. 말 나온 김에
날짜 잡고 인사드리자. 저는 그동안 우현이가 보여준 사람됨과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보다 사람 자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현아, 나는 너라는 사람을 좋아해. 배경이 뭐든 조건이 뭐든 상관없어. 우리 가족도 분명히 너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사드리자. 내가 너무 어리석은 말 했던 건 미안해. 그래, 정아야. 우리 같이 인사드리고 결혼도 허락받자. 며칠 뒤 저는 가족들에게 우현이와 제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님 없이 자랐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숨김없이 말했죠. 가족들을 앞에 두고 말하는 동안 제 손은 조금 떨렸고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오갔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현이는 가족이 되어도 좋을 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들 중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군 자네가 우리 정아랑 사귀고 있었다고? 네, 사장님. 진즉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말 서로 많이 아끼고 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님에 비해 여러모로 한참 모자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정아를 더 위하고 아껴주겠습니다. 아빠는 우현이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기쁜 듯 말했습니다. 모자라다니. 내가 김군, 아니 우현이 자네를 봐온 게 벌써 몇 년째인가? 자네 성실하고 성격 좋고 착한 거 정아보다 내가 먼저 알았을지도 모르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네 칭찬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데 두 사람 만나는 거 나는 반대할 생각 없네.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은 정아랑 저 둘 사이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란 건 자네 선택이 아니잖나?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란 게 더 대단한 거지. 두 사람 사귀는 거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 가족들은 저와 우현이의 관계를 알게 되자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 하나 없었던 우현이에게도 저희 집은 어느새 따뜻한 집이 되어 주었죠. 특히 아빠는 우현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이는지 유독 더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친자식을 대하듯 먼저 말을 걸어주고 밥도 꼭 같이 먹자며 부르곤 했습니다. 우현이 역시 그런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었고 한 번이라도 더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관계를 가족들에게 밝힌 뒤 큰 문제 없이 모두가 응원해주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현실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우현이는 일가 친척이 없는 만큼 준비 과정에서 부담이 크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꾸리자고 서로 의견을 맞췄지만 결혼식이라는 것이 그렇듯 챙겨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준비 과정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럴 때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둘이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현이의 얼굴에 어딘가 낯선 기색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큰 짐을 안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으로 다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우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가 잘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쓸 게 없다니. 서운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이제 부부가 되는데 기쁜 것도 힘든 것도 같이 해야지. 왜 그러는데? 그때 우현이의 표정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같았고 슬퍼 보이기도 했죠. 그는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정아야, 그게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 내가 보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군데? 아, 설마 너희 아버지? 응,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했더라고. 뻔뻔하게도 말이야. 우연아, 정말 그분 만나기 싫은 거야?
한번 만나보지 그래. 아니, 예전에도 너한테 말했지만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서 할 소리야 뻔하지. 날 왜 버렸는지 변명밖에 더 하겠어? 그런 것도 듣기 싫고. 지금까지 나 혼자서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 저는 더 설득해 볼까도 싶었지만 우현이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사자는 아니었기에 만나보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고 그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우현이의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현이는 결혼 준비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특히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따뜻하고 포근한 집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면서 집을 장만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쉬는 날마다 발품을 팔면서 꼼꼼하게 신혼집을 둘러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정아야, 지금까지 본 집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도 여기가 좋긴 한데 생각보다 조금 비싼데 괜찮을까? 내가 대출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 그리고 이 동네가 장인 장모님 집이랑도 가깝잖아. 가족들하고 자주 보고 살면 좋으니까 우리 이 집 계약 진행하자. 저희는 둘이서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그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집도 주변 환경도 그리고 저희 집과의 거리도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었어요. 다만 예상보다 조금 비싼 게 흠이었지만 그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공인중개사도 신혼부부들한테 인기 좋은 곳인데 마침 딱 하나 남은 집이었다면서 빨리 계약한 게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구한 뒤 우현이는 먼저 신혼집에 들어가 지내면서 집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혹시 몰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 집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요. 알고 보니 그 집은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깡통 전세였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저희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다시 집을 구할 여유도 없었죠. 그동안 아껴 모았던 돈 대부분을 잃은 셈이었으니까요. 가족들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빠는 저희를 식당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아야, 우연아, 충격이 크지? 좋은 날 앞두고 이런 일 생겨서 막막하고 겁도 나겠지만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겪는 거야. 그래도 둘이서 힘 합쳐서 헤쳐나가면 되는 거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연아, 너무 상심 말거라. 그리고 집사람과도 상의해봤는데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이제부터는 우연히 너도 우리 식구잖니.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같이 버텨주는 게 가족이야. 안 그러니? 우연이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리고 그날 밤 우연이는 식당을 나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울컥했어. 살면서 가족의 정이라는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도 없고. 그런데 오늘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더라. 우연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너도 우리 아빠를 친아빠처럼 생각하면 돼. 그래, 그게 내가 장인어른한테 고마움을 갚는 일인 것 같다. 결혼도 전에 전세 사기라는 불행이 덮쳐왔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따뜻함을 확인했고 서로를 더 깊이 의지하며 결혼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저와 신랑은 메이크업을 마치고 예식장에 도착했고 예복을 입고 몇 장의 사진을 찍은 뒤에 대기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한 가방을 들고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어떤 남자가 와서는 김서방한테 전해주라고 하더니 이걸 주고 가더라. 어떤 남자가요? 그게 뭔데요? 나도 모르지.
네 아빠만큼 나이가 먹었으려나. 나는 김서방이 뭔가 받을 게 있는 줄 알고 받아왔는데 아니야? 자, 확인해봐. 우현이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걸 확인하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안에는 큰 금액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연아, 누구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주고 간 거야? 아, 그게 정아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준 것 같아. 그 사람? 그 사람이라니, 설마 너희 친아버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신랑은 돈을 다시 정리해서는 가방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이거 나 다시 돌려줘야겠어.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이러는 건지. 나 금방 갔다 올게. 어? 돌려드리겠다고? 지금? 그때 저희 둘을 보고 있던 아빠가 말했습니다. 김서방, 그러지 말고 한 번쯤 만나보는 건 어떻겠나? 그래도 자네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분이고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보냈다는 건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축의금은 받기 싫다면 안 받아도 되지만 사람 한 번 직접 보고 이야기 듣는 건 나쁠 것 없네.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나?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직접 데리고 오겠습니다. 장모님, 그 사람 어느 쪽으로 나갔다고 했죠? 우연히는 엄마가 가르쳐준 방향을 따라 나갔고 잠시 뒤 한 중년 남자와 함께 예식장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의 친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빠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마치 단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요.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약간 긴장된 듯 고개를 숙이며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날인데 저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셨던 건 아닌지. 저는 그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든지 간에 친아들 결혼식은 보셔야죠. 우연히가 저한테 원망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만나기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비가 되어가지고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게 또 그래서 축의금을 전해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우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시 돌려드리려고 부른 겁니다. 이거 가지고 돌아가세요. 장인어른 부탁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부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현아, 나도 잘 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미안하지만 정말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야. 믿어다오. 그만하시죠. 그런 말 듣자고 부른 거 아닙니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럼 이만 가보세요. 우현이는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결혼식을 보고 가시게 하자고 했지만 신랑의 마음은 변함없었죠. 그러자 마침내 저희 아빠가 나섰습니다. 우연아, 그러지 말고 기쁜 날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결혼식은 보고 가시게 하는 건 어떻겠니? 그래도 자네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잖나?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저희 아빠 말로는 그날 우연히의 친아버지는 식장 한쪽에 서서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 뒤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다시 돌아와서는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우연히에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아버지한테도 인사드리러 갈 거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보게나. 얼마나 보고 싶겠어. 나도 중국집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고생도 심했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 생각하면서 버텼네. 가서 그분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봐. 자, 이게 자네 친아버지 회사 주소야. 결혼식 날 내가 받아놨네. 아빠의 말에 우현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도 옆에서 몇 마디 거들었고 저희는 다음날 남편의 친아버지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연아, 정아야,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뵈러 와야죠. 이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시아버지는 그걸 보며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게 바로 우연히 너다. 그런데 네 엄마는 오래 살지 못했어. 널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다. 세상에, 그럼 아버님이 혼자서 우연이를 키우신 거예요? 응, 그랬지. 그런데 전부 서툴기만 했어. 게다가 그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 애 엄마 만났을 때 시작했던 사업이 망해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 우연이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자식이라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우현이의 친아버지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긴 뒤 조금만 안정이 되면 꼭 다시 데려오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돈을 벌었고, 실패한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을 이를 악물고 갚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정이 좀 나아졌을 때 남편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현이는 이미 자신을 버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의 연락을 받았을 때도 차갑게 등을 돌렸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조차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거절당한 시아버지는 후에 먹고 살만해진 사업이 크게 잘 되었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아들에게 축의금이라도 내고 싶다는 생각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이야. 우연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다 너를 위해서다. 네가 당장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순 없겠지. 나도 이해한다. 그냥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는지만 옆에서 지켜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저 역시 그 물건들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였던 신랑이 찍힌 빛바랜 사진,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자격증과 대출 상환 완료 문서 같은 것도 보였죠. 마치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기록을 한 번에 보는 듯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현이의 아버지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걸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과 자료들을 계속 둘러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끔 식당에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신경 안 쓰는 듯 했지만 반찬을 몇 개 더 챙겨주고는 했죠.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버지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냥 억울하고 화만 났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보면 나도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지금 당신 마음이잖아. 아버지랑 이대로 지내도 되고, 화해를 하고 싶으면 하고, 당신이 편한 대로 해. 서두르지 말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 아버님, 여기는 무슨 일로? 일단 들어오세요. 그게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내가 너희한테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데 말이야. 괜찮겠니?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 앞에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안에 든 서류를 확인했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집 아닙니까? 너희 둘이 살만한 신혼집을 구해놨다. 언제까지 이렇게 처가해서 계속 살 순 없잖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제대로 애비 노릇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라도 하게 해주렴.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악착같이 일한 건 다 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너한테 상처를 준 건 미안하지만 절대 우연히 너를 버린 건 아니다. 그것만은 믿어주렴. 생각지도 못했던 신혼집에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죠. 그리고 우연아, 하던 일은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건 어떻겠니? 지금부터라도 내 밑에서 일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신혼집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사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어째서? 저는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갑자기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그동안 일해왔던 다른 직원들이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앞으로 사업을 물려줄 사람은 우연히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계속되는 설득에 남편은 고민을 하는 눈치인 듯 했습니다. 그러다 뭔가 결심이 섰는지 저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면접 보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열심히 해서 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했다. 그리고 고맙다. 시아버지는 저희가 사기를 당했던 집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면접 준비를 잘해서 면접을 보았고 당연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사업 승계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로 산 세월이 있어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거둔 남편은 아들 노릇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보, 결혼식 날 장인어른과 당신이 날 설득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지 않았다면, 난 아마 아직도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 몰라. 당신을 만나고 장인 장모님을 만나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오해가 풀리고 말이야. 정말 고마워. 모두 당신을 만난 덕분이야. 무슨, 다 당신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이지. 지금 남편은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 저희 부모님을 항상 기쁘게 합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아끼기 때문이죠. 순식간에 부모님이 세 분이나 생겼다며 농담을 하기도 해요. 남편이 어려서부터 마음에서 함께 커왔던 상처가 아물게 된 것 같아 보는 제가 다 행복합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시아버지 오래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